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1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10회 강의 어떤 내용을 알려드릴까요? 10회에서는 저번 시간 9회에 이어서 우리 상표법 33조 등록요건 5단계 기억나시죠? 등록요건 5단계 중에 하나인 33조를 설명드릴 건데 33조는 1항, 2항,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공부하신 분들 그 법조문 구성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조항, 호, 목. 그 중에 33조는 세 가지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보여드리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33조 1항 1호 내지 7호입니다. 그 중에 이것들을 이제 자타식별력이 없는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자유사용이 필요한 상표들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규정을 해놓는데 그게 1호부터 7호까지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순서대로 좀 볼 거고요. 각 호의 내용을 중간중간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조입니다. 33조는 등록요건 5단계 중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있죠. 그래서 33조는 법조문 제목 자체가 등록의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외하고는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호부터 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죠. 자, 이렇게 부정으로 돼 있잖아요.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법적 용어의 어떤 기술 같은 건데 이게 나중에 그냥 단정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예외가 되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항상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해당 안 되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럼 뭐냐? 1호부터 7호. 얘네들이 자타식별력입니다. 자타식별력이 없는 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호부터 7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3조 2항은 되게 중요한 규정인데 33조 2항은 여러분들 변리사 공부하면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그냥 완전 딱 확 박혀 있어야 됩니다. 사용에 의한 자타식별력 관련 규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33조 3항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고 식별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3조는 자타식별력을 규정한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요건 5단계 중에 하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암기를 미리 좀 해둘까요? 그럼 33조 1항에 7개가 식별력이 없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거를 보관, 성현, 훈강기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보관, 성현, 훈강기.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애들? 자타식별력이 없는 애들. 보관, 성현, 훈강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좀 자세히 볼까요? 자, 보관, 성형, 훈강기인데 자, 어떤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했대요. 그 다음에 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관용하는 상표, 이게 관습적으로 쓰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는 상품의 품질, 재료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자, 요걸 성질 표시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절로 외워집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시험에 이걸 이제 뽑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관, 성현, 훈강기 그 중에 보관성. 자, 얘네들은 하나는 보통 명칭. 우리 앞서도 한번 했지만 어떤 상품의 단순한 명칭은 당연히 등록받기 어렵겠죠. 그건 당연히 누구나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업계에서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키높이 구두 이럴 때 설명드리기도 했죠. 9회 기억나십니까? 성질 표시로만 된 거는 등록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독특한 용어들이 좀 나와요. 뭐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만으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이런 용어 등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요.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더 자세하게 그때는 완전히 익히시고 암기하셔야 되니까 보사방표라고 이제 제가 보통 얘기를 할 겁니다. 보사방표. 우리끼리는 이제 아는 용어예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가 뭔지 모르겠지만 보사방표 이렇게 됩니다. 자, 보관성현, 훈강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중에 지금 보관성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보관성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오죠. 현저한 지리적 명칭. 지리적 명칭. 현저하다는 말은 많이 알려진 명칭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아는 거. 그 다음에 흔히 있는 성. 우리 김, 이, 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흔히 쓰는 명칭.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등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만 우선 익혀두시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호부터 6호까지 외에 다른 식별력이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식별력이 없는 것들도 규정을 했는데 이거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으로는 해놨지만 이런 것들은 판례나 심사 기준에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관성현, 흥강기 이런 식으로 외우시게 되죠. 그래서 보관성현, 흥강기. 자, 우선은 입에 자꾸 그냥 붙이시고요. 그냥 암기해 두십시오. 순서대로 보관성현, 흥강기 33조 1항 1호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타 식별력이 없는 애들 이런 식으로 보관성현, 흥강기. 자, 33조 1항 각호들은 이제 7개가 있었죠. 보관성현, 흥강기. 근데 이제 이런 목차가 거의 비슷하게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계속 이거를 눈에 익혀두시고요. 요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이게 많은 것 같아도 뭐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실 거고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2차 시험에서도 논술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논술 시험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3조 1항 각호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의미, 취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2차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33조 1항에 해당하려면 요건. 그럼 어떤 효과가 있겠죠? 그 효과가 자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아까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만족하면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런 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 뭐 꼭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상표법상 7급이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등록 요건이라는 거. 요거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교재에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목차로 됩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계속 나오니까 33조 1항 각호들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자꾸 보시면 됩니다. 자, 취지는 33조 1항 각호의 취지는 뭘까요? 목적이. 자, 자타 식별력이 없다고 했죠. 자타 식별력이 없다는 건 그냥 다른 상품과 구별되지 않는 거네. 상표를. 그런 의미인데 이거를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하냐면 독점 적응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좀 어렵죠, 말이. 자, 자유 사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유 사용. 그러니까 즉 자타 식별력이든 다 같은 말인데 누구나 써야 된다 이거죠. 아까 보통 명칭 뭐 이런 것들을 그 사람만 쓰면 안 되잖아요. 뭐 자동차인데 카를 저만 써. 등록을 받아서. 그럼 다른 사람들 못 써요. 저는 이제 엄청 떼돈을 벌겠죠. 상표를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대신 이제 다른 게 결합을 하거나 그러면 등록이 될 수는 있지만 카로만 된 거는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33조 1항 각호는 자타 식별력이 없고 독점 적응성이 없다 표현하는데 이거는 자유 사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결국 같은 말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33조 1항 각호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 계속되죠. 의미, 취지, 33조 1항 각호. 또 다시 한번 눈에 봐두시고요. 자, 판단 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주체적, 지역적, 시기적, 지정상품과의 관계 이렇게 되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판단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또 세부적으로 또 간단하게 볼 거고요. 기본 강의 우리 들어가기 전에 입문 강의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 지금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보자. 자, 판단 시점이라는 게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심사를 받을 때 등록 요건이잖아요. 그러면 등록하고 출원 사이 어떤 판단 시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판단하는 시점이 어딜까요? 여기일까요? 출원하는 시점? 아니면 요 중간쯤? 아니면 등록 시? 아니면 등록 결정 시? 어디쯤일까? 자, 요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다른 뭐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이나 기준은 여기입니다. 등록 결정 시. 등록하는 시점. 그걸 거절시킬 건지, 뭐 등록시킬 건지, 등록하는 결정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그래서 등록 여부, 우리 33표를 출원을 했다. 그러면 한 1년 넘게 심사를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등록 여부 결정할 때가 생깁니다. 그럼 등록 결정할 때가
가장 기준인데 우리 상표법에서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상표법에만 있습니다. 출원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딱 예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 그다음에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 자,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근데 예외는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등록 요건 중에. 그래서 등록 결정할 때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다행히 33조의 판단 시점은 어딜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등록 결정할 때입니다. 33조의 판단 시점. 어렵지 않죠? 판단 시점은 그러니까 33조를 판단할 때 요 앞에일 때가 아니라 요 기준으로.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요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출원 전에는 보통 명칭이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뭔가 바뀌었다거나 뭔가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기준이 여기다 이거죠. 등록 여부 결정할 때. 33조는 그냥 등록 여부 결정할 때고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33조이랑 갖고 그냥 맛배기 봤습니다. 그래서 판단 시점, 뭐 이런 것들과 보관 성형 흥강기 이런 게 떠오르시죠? 자, 그런 것들 뭐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또 궁금하면 한번 좀 반복해서 또 보세요. 좀 빠르게 해서 보시면 그냥 또 이런 것들을 쉽게 용어에 자꾸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시간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귀에 놓고 우리 영어 듣듯이 뭐 음악 듣듯이 그러시면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명언, 집중은 최고의 공부법이다. 뭐 누구나 다 아시지만 참 이거 지키기가 어렵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집중하시고 필요할 때 딱 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026년 63회 인문 강의 10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고요.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